현숙 할머니는 며칠 밤을 울었다. 상실의 아픔에 휩싸여 말없이 눈물만 흘렸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손녀를 찾아야만 한다는 생각에 그녀는 다시 일어섰다. 무슨 상황일까요? 이야기에 앞서 오른쪽 아래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현숙 할머니는 주방에서 바쁘게 손을 움직이고 있었다. 손녀 미래가 가장 좋아하는 돈가스를 만들기 위해 고기 한 조각을 두드려 부드럽게 했다. 그리고 밀가루와 계란, 빵가루를 고르게 묻히며 마지막까지 정성을 다하고 있었다. 그 모습에 오랜 세월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어 온 그녀의 손끝에서 나오는 고유의 따스함이 느껴졌다. 우리 미래가 제일 좋아하는 돈가스. 맛있게 되어야 하는데. 할머니는 고기를 튀기며 입가에 미소를 띠고 있었다. 몇 분 후 고소한 냄새가 온 집안에 퍼지자 미래는 발걸음을 옮겨 부엌으로 들어왔다. 할머니, 냄새 너무 좋아요. 미래가 밝은 목소리로 말했다. 할머니는 웃으며 이제 식탁에 앉아서 먹자꾸나. 오늘은 너 좋아하는 돈가스를 할머니가 한턱 쏜다. 돈가스가 그릇에 담겨 나오자 미래는 눈을 반짝이며 한 입을 떼었다. 우와, 진짜 할머니 돈가스는 최고예요. 잠시 후 아들과 며느리 미래가 식사를 마친 후 엄마, 우리 같이 여행 갔다 와요. 좋은 추억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될 거예요. 엄마도 시간 되지요? 아들 병수가 말했다. 할머니는 다소 피곤한 기색을 보이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 너희들끼리 가서 재미있게 다녀와. 요즘 다리도 시큰거리고. 집에서 쉴게. 아들은 잠시 망설이다가 그럼 알았어요. 집에서 편히 쉬고 계세요. 하며 미소 지었다. 며느리 정희도 살짝 걱정스러운 얼굴을 했다. 어머니, 다리 많이 안 좋으세요? 같이 가시면 좋을 텐데. 할머니는 웃으며 손을 내저었다. 괜찮아, 괜찮아. 너희가 잘 다녀오면 그만이지. 재미있게 놀다 와라. 며칠 후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손녀는 그렇게 여행을 떠났다.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할머니는 홀로 남았다. 그렇게 그들과 마지막 인사를 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며 할머니는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을 보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일찍 전화벨이 울렸다. 전화 너머로 아들과 며느리의 사고 소식이 전해지고 있었다. 그들이 더 이상 이 세상에 없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받아들이기 힘든 현실 속에서 머릿속은 멍해졌고 손녀마저 어디론가 사라져버린 채 행방이 묘연해졌다. 그 말에 할머니의 세상이 멈췄다. 귀가 먹먹하고 가슴이 터질 듯 아팠다.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사랑하는 손녀가 이제 그녀의 곁에 없다는 사실이 현실로 다가왔다. 세상은 할머니에게 가혹한 시련을 주는 것 같았다. 할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나고 할머니 혼자 어렵게 식당 일을 하면서 생계를 책임졌고 지금은 자수성가에서 100억대의 부자가 되어 있었다. 며칠 전만 해도 아들, 며느리, 손녀와 함께 행복하게 살 일만 남았다고 생각했다. 그 후 할머니는 며칠 밤을 울었다. 상실의 아픔에 휩싸여 말없이 눈물만 흘렸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손녀 미래를 찾아야만 된다는 생각에 그녀는 다시 일어섰다. 슬픔에 잠겨 있을 시간이 없었다. 손녀가 어디에 있는지, 살아있는지, 그 무엇이든 할머니는 반드시 찾아내기로 결심했다. 미래야, 할머니가 꼭 찾아줄게. 기다려. 기다려만 줘. 할머니는 홀로 중얼거렸다. 그녀는 여러 도시를 돌아다니며 손녀를 찾았다. 신문에 실린 실종자 사진을 들여다보며 절망적인 마음으로 시간을 보내던 날들. 그녀는 손녀를 끊임없이 찾았다. 하지만 미래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 그렇지만 어딘가에서 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고 계속해서 길을 떠났다. 할머니는 고아원 봉사를 시작했다. 손녀 미래를 잃은 이후 그리운 마음을 달래기 위해
봉사활동을 선택했다. 미래를 다시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작은 희망을 품고 고아원에 발을 들였다. 고아원에서 아이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은 할머니에게 어느 정도 위로가 되었고 그리움 속에서 조금이나마 안도감을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세월은 흐르고 미래가 성인이 될 만큼 시간이 지났다. 할머니는 매일 밤 잠을 청할 때마다 미래의 얼굴을 떠올린다. 미래야, 넌 어디에 있니? 내가 널 알아볼 수 있을까? 라는 말이 머릿속을 맴돈다. 미래를 찾는 일이 힘겨운 일이 되었지만 여전히 할머니는 고아원에서 봉사활동을 계속했다. 처음의 목적은 미래를 찾는 것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봉사활동 자체가 할머니의 삶의 일부분이 되어버렸다.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할머니는 점차 자신이 미래를 찾기 위한 봉사가 아니라 그냥 봉사 그 자체를 의미 있게 여긴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다. 어느 날 고아원의 대학 동아리에서 자원봉사하러 온 유진이 나타났다. 유진은 여느 봉사자들처럼 아이들과 친숙하게 지내며 자원봉사활동을 시작했다. 그녀의 미소와 말투는 매우 따뜻하고 부드러웠다. 할머니는 처음 유진을 보았을 때 어딘가 모르게 익숙한 느낌을 받았다. 유진의 눈빛 속에서 할머니는 어린 미래의 모습을 떠올리곤 했다. 유진이 아이들과 어울리며 책을 읽어주거나 놀아줄 때마다 할머니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미래를 다시 찾은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유진 씨, 고아원에서 봉사하게 된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요?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유진은 웃으며 대답했다. 사실 대학 동아리 활동 중 하나로 자원봉사를 하게 되었어요. 어릴 때부터 사회봉사에 관심이 있었고 이 활동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고 싶었어요. 할머니는 그 대답에 약간의 혼란스러움을 느꼈다. 유진이 이야기하는 부드러운 목소리와 그 미소에서 미래와의 연결고리를 계속 찾으려는 마음이 있었다. 미래는 이 아이일지도 모른다라는 기대가 할머니 마음속에서 계속 자라났다. 유진 씨, 어렸을 때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힘든 일이 있었나요? 혹시 미래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 있나요? 할머니는 유진에게 조심스럽게 질문을 던졌다. 유진은 초면인 할머니에게 이런 질문을 받으니 당황스러웠지만 간절한 할머니의 눈빛에 대답했다. 미래라는 이름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저는 부모님과 함께 자라면서 의미 있는 기억이 많이 있어요. 그 말을 듣고 할머니는 자신의 마음이 무너지는 느낌을 받았다. 부모님과 함께 자랐다고? 그 대답에 할머니는 한순간 미래를 찾으려는 희망이 점차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진의 눈빛과 미래와 닮은 표정에서 여전히 미래를 찾고 싶은 마음이 자꾸만 커져갔다. 할머니는 그 감정을 정확히 표현할 수 없었다. 그저 묘한 끌림과 함께 계속 유진에게 집중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할머니는 유진과 점점 더 많이 마주쳤다. 그녀가 고아원에서 봉사하는 동안 할머니는 유진의 모습에서 미래를 계속 찾으려 했다. 할머니는 유진과 미래가 다르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다. 미래가 아니구나. 할머니는 속으로 생각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진에게서 느껴지는 따뜻함과 미래와 닮은 점이 계속 할머니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했다. 어느 날 할머니는 다시 한번 유진에게 물었다. 혹시 어렸을 때 기억을 떠올리면 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힘든 기억은 없었나요? 유진은 잠시 조용히 있던 후 대답했다. 그냥 평범하게 자랐어요. 힘든 시기도 있었지만 그렇게 특별한 일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할머니는 그 말을 듣고 유진이 손녀 미래가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깨닫게 되었다. 그렇지만 유진에게서 느껴지는 미래와의 미묘한 연결고리를 계속 찾고자 하는 마음은 할머니의 마음속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할머니는 미래를 찾을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지만 고아원 봉사에서 의미를 찾아가며 계속 활동을 이어가고 있었다. 우와, 여기 뭐가 나와? 아이가 흙을 파내면서 돌멩이 하나를 꺼내들자
유진은 입을 벌리며 진짜 보물이네. 라고 소리쳤다. 아이들은 그 돌을 둘러싸고 서로 손을 들며 웃음을 터뜨렸다. 그 순간 유진은 살짝 넘어져서 흙바닥에 앉았지만 부끄럽지 않았다. 오히려 흙이 묻은 손과 얼굴을 즐겁게 문지르며 일어섰다. 자, 이제 내가 더 많이 파볼게. 라고 소리치며 다시 땅을 파기 시작했다.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흙과 먼지를 얼굴에 묻히고 작은 발자국을 남기며 아이들은 세상의 모든 걱정을 잊은 듯이 놀았다. 작은 웃음소리와 발자국 소리만이 마당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흙먼지가 하늘로 날아올라 몇 번이나 머리카락에 흙을 뿌렸지만 그 누구도 불평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재미있다는 듯이 웃고 떠들며 흙이 묻은 손으로 활짝 웃으며 서로를 따라잡으려고 했다. 유진은 밖에서 놀고 와서 먼지투성이가 된 아이들을 씻기기 위해 소매를 살짝 걷기 시작했다. 팔꿈치를 가볍게 구부리며 소매 끝을 쥔 손으로 빠르게 올려 팔 쪽으로 걷어 올렸다. 소매를 걷은 팔이 조금씩 드러나면서 손목 위에 선명한 상처 자국이 눈에 띄었지만 유진은 그걸 신경 쓸 겨를 없이 아이들의 얼굴에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녀의 손은 바로 아이들을 씻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 순간 유진의 손목 위로 살짝 드러난 상처를 보았을 때 할머니는 그만 숨이 멈춘 듯 했다. 그 상처는 분명히, 정말 분명히 미래의 것이었다. 할머니는 잠시 손목의 상처를 유심히 살폈다. 크지 않은 상처였지만 그 어릴 적 미래의 것과 똑같았다. 단지 성장과 함께 크기만 달라졌을 뿐이었다. 그 상처를 할머니는 정확히 기억했다. 다 튀겨진 돈가스가 담긴 뜨겁게 달궈진 후라이팬을 손에 들고 식탁으로 옮기려던 순간이었다. 미래가 좋아서 얼른 달려와 후라이팬 쪽으로 손을 뻗던 바로 그때였다. 그 순간 후라이팬의 끝이 미래의 손목에 닿았다. 할머니는 숨을 쉬기가 어려울 정도로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너무나 생생하게 떠오른 그 기억에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 후라이팬에 대인 상처는 어린 미래가 한없이 귀여웠던 순간을,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게 했다.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그러나 절박하게 물었다. 유진 씨 그 상처 어떻게 생긴 거예요? 유진은 약간의 의아함을 느끼며 손목을 다시 한번 살펴봤다. 상처요? 그냥 어릴 때 그때부터 조금씩 남아있었나 봐요. 별일 없었어요. 할머니는 한숨을 쉬며 기억을 더듬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릴 때 종이 접기 좋아하지 않았니? 종이배나 종이나비, 종이꽃 같은 것들 말이야? 유진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답했다. 종이접기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런 건 기억이 안 나네요. 할머니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때 미래가 종이배를 접으면서 행복하게 웃던 모습이, 어린 손녀가 종이접기를 가르쳐 주던 따스한 날들이 떠올랐지만 유진은 그 어떤 기억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 할머니는 그 말을 듣고 마음속에서 깊은 한숨이 나왔다. 미래가 떠나고 나서 할머니는 어떤 방법으로든 손녀를 찾고 싶었고 그리움은 더욱 커졌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유진의 손목에 남아있는 상처를 보고서도 미래를 다시 찾지 못할 것 같다는 두려움이 할머니의 가슴에 깊이 새겨졌다. 유진은 내색하지 않았지만 할머니에게 뭔가 끌리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할머니에게는 다른 사람에게 하지 못한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아이들을 목욕시킨 후 할머니와 유진은 조용한 공간으로 자리를 옮긴다. 밖에서는 갑자기 비가 세차게 내리기 시작했고 테이블 위에는 두 잔의 따뜻한 차가 놓여 있다. 사실 저는 어릴 적 기억이 없어요. 유진이 말을 꺼냈다. 그 말은 마치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묻어놨던 진실을 꺼내는 순간처럼 느껴졌다. 7살 이전의 일은 전혀 기억나지 않아요. 그녀는 그 순간 자신이 어릴 적 기억을 잃어버린 이유를 더듬듯이 떠올리려 했지만 그럴수록 마음이 더 아려왔다.
어떻게 살아왔는지조차 잘 모르겠어요. 유진은 말을 이어갔다. 그냥 하루하루 일상적인 날들이 지나갔고 매일이 새로운 시작처럼 느껴졌죠. 뭔가 중요한 순간이 있었을 텐데 기억이 모두 사라진 것처럼 그게 너무 이상해요.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손끝으로 작은 테이블을 두드렸다. 마치 기억의 조각들을 하나하나 쥐어짜듯 말이다. 할머니는 유진이 사고 당시 기억을 잃어버려 7살 이전의 기억은 없었구나라고 생각하며 예전에 할머니의 물음에 유진이 예상과는 다른 답변을 한 것들이 이해가 갔다. 유진은 마음속에 또 하나의 깊은 비밀을 털어놓을 준비를 했다. 그녀는 한번 깊은 숨을 들이쉬고 말을 시작했다. 제가 입양된 아이였어요. 할머니는 잠시 말을 멈추며 놀라지 않으려 애썼지만 유진의 눈빛 속에서 그 어떤 힘든 시간이 있었음을 직감했다.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입양, 그랬구나. 할머니는 부드럽게 말했다. 유진은 할머니의 말에 고개를 숙였다. 사실 저는 어릴 때부터 혼자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부모님께서 저를 정말 사랑해 주신다고는 알았어요. 하지만 그 사랑 속에서도 언제나 뭔가가 빠져있는 기분이었죠. 그 빈자리가 너무 컸어요. 그녀는 손끝으로 테이블을 가만히 쓸며 말을 이어갔다. 처음엔 왜 그런지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부모님께서 그 사실을 알려주셨을 때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유진의 목소리는 떨리기 시작했다. 그 말을 꺼내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었는지 그녀는 잘 알고 있었다. 입양된 사실을 알게 되고 나서 그때까지 내가 왜 그렇게 외로웠는지를 이해하게 되었어요. 그 빈자리가 마치 내가 어디에서 온 것도 모르고 누구에게 속한지도 모르고 살아온 것처럼 느껴졌어요. 할머니는 유진의 말을 듣고 나서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은 깊은 슬픔과 공감을 담고 있었다. 마침내 할머니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랬구나, 유진아. 유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부모님께서는 저를 정말 사랑해 주셨어요. 그 사랑은 확실했어요. 하지만 왜 그렇게 외로움을 느꼈는지, 왜 제 마음이 그렇게 텅 빈 것처럼 느껴졌는지 알 수가 없었죠. 할머니는 유진의 손을 꼭 잡은 채 고요히 앉아 있었다. 그녀는 계속해서 할머니의 따뜻한 손길을 느끼고 있었다. 그 손끝에서 전해지는 부드러움과 안락함에 자신이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무엇인가가 조금씩 돌아오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때 할머니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 담긴 의미는 너무나 분명했다. 유진아, 내가 그런 일이 있었구나. 할머니는 말을 천천히 이어갔다. 그리고 내가 힘들어하는 것도, 그 아픔도 나도 조금은 알 것 같아. 유진은 잠시 할머니의 말을 듣고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할머니의 손을 깊이 쥐었다. 하지만 그 말 속에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궁금증이 있었다. 왜 할머니는 나를 이렇게 다정하게 대해주실까? 마음속 어딘가에서 그런 의문이 솟구쳤다. 한편 유진의 얼굴 생김새, 손목의 상처, 친부모와 함께 살지 못한 일, 그리고 7년 전의 기억을 잃어버린 사실 등 모든 정황이 유진이 잃어버린 손녀임을 가리켰다. 할머니는 다시 한번 숨을 고르며 말을 이었다. 너는 내 손녀야. 미래라고 불렀던 내 손녀. 내가 그 아이였다고 나는 느꼈어. 그 아이와 너무 닮았어. 그리고 그 아이는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한 존재였어. 할머니의 눈빛은 그 순간 깊은 그리움에 물들어 있었다. 유진은 눈을 크게 떴다. 미래라는 이름이 그녀에게 다가오며 오래된 기억들이 조용히 흐르기 시작했다. 그 이름만큼은 잊을 수 없다는 생각이 떠올랐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어떤 고통스러운 기억들이 떠오르며 유진의 마음속에선 예기치 않은 감정들이 일어났다. 미래는 내 손녀였고, 할머니는 잠시 말을 멈추며 눈시울을 붉혔다. 유진아, 네가 그 아이야. 유진은 할머니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보았다.
그 눈물 속에서 사랑과 슬픔이 묘하게 뒤섞여 있었다. 할머니가 그토록 오래 그리워했던 존재, 그리고 유진이 바로 그 사람이었다는 사실이 유진의 가슴을 강하게 울렸다. 미래라는 이름을 잃었어도 너는 여전히 내 손녀이고 내가 사랑한 그 아이야. 할머니는 유진의 손을 단단히 쥐었다. 유진은 눈물이 한 방울 두 방울 떨어지는 걸 느꼈다. 그 순간 그녀는 기억 속에서 잃어버린 무엇인가가 자신의 일부로 되돌아온 듯한 느낌을 받았다. 미래라는 이름, 할머니와의 연결, 사랑이 그녀의 마음 속에서 다시 새로이 형성되었다. 비로소 유진은 자신이 누구인지, 그동안 무엇을 잃었는지를 조금씩 이해할 수 있었다. 할머니, 유진은 말을 잇지 못했다. 할머니의 손을 더 꼭 쥐었다. 할머니는 유진의 손을 놓지 않으며 다시 한번 깊이 숨을 쉬었다. 그 숨 속에는 오랫동안 쌓인 그리움과 사랑이 가득 담겨 있었다. 유진은 할머니의 품에서 자신이 정말로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녀의 과거가 결코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항상 여기 있었다는 것을 처음으로 깨달았다. 그녀의 기억 속에서 어딘가 흐릿하게 느껴졌던 가족과의 연결고리가 다시 하나로 이어진 순간이었다. 오늘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